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이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눌림목 끝나고 올라가면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저때 살 걸, 이렇게 또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매도하실 구간은 아니니까 우리 먼저 신고가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우리 그때 매도 여부는 결정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매도 여부는 전혀 고민하실 때가 아니다. 자, 다만 지금까지 현대로템이 그냥 쭉 오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간에 분명히 눌림이라는 조정을 계속적으로 줬습니다. 요 눌림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주주 여러분들? 어쩔 때는 눌림이 짧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길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런 식으로 작년에 이 65,000원에서 45,000원까지 그냥 푹 빠져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조정의 흐름이 무섭다라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빠질지가 사실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로템이 만약에 얘가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이제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떨어진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얼마큼 떨어질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조금밖에 안 떨어지면 당연히 매도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막 아쉽단 말이죠. 특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매도하자라는 게 아니고, 물론 올라갈 때도 제가 매도를 할 수가 없겠죠. 왜? 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꺾이는 걸 저는 확인을 한번 해보고 나서 매도 여부를 결정을 하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현대로템을 꺾일 때 매도를 한다라는 건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또 올라가게 될 때는 우리가 또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대로템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첫 번째 명분을 실적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적을 보시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회사의 기본적인 거는 그냥 실적이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슈도 좋죠. 뭐 있어요 지금? 자동차, 아니 죄송합니다, 기차죠.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습니다. 말이 좀 흥분하다 보니까 뭐 KTX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SRT 같은 경우나 결국 전동차 쪽으로 철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나오는 거는 방산 쪽. 근데 또 하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뭐예요? 수소 쪽.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템이 원래는 그냥 철도 분야에서만 사업을 하던 게 이제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을 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얘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급락의 흐름이 나온다? 이거는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얘가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는 떨어지겠죠. 왜?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떠한 막 이슈나 테마주처럼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현재 바로 이 현대로템의 엄청난 수급입니다. 수급을 잘 보시면 2025년도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과 기관들 금투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수량 자체는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작년 2024년 12월부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외국인들 860만 주, 기관들이 230만 주, 그리고 금투, 보험, 투신 합쳐서 150만 주. 수급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저한테서의 이 현대로템의 믿음은 실적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현재 이 수급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걸 믿고 작년 4월 달부터 계속 현대로템을 끌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대로템을 많이 매도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게 외국인들인데 얘네 다 팔려면 지금 860만 주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셔라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딱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주주분들한테 그냥 아예 물량을 싸게 잡으셨으면은 저는 매도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근데
항상 매도에 대해서 지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 애매하게 수익 중이신 분들, 특히 오늘 같은 날 매수하셨던 분들, 이거는 지금 최고가에서 살짝 꺾여버리면 바로 손실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딱히 어떤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진 않고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올라가다가 추세가 바뀔 때쯤이면 그때는 우리가 비중을 줄일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비중 줄였다가 눌렸을 때 또 비중 싸게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주식이 파동으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투자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로템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현대로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 제가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눌림이 왔을 때는 또 매수하자라고 했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비중을 줄이면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현대로템이라는 주식 말고도 다른 대형 종목 같은 경우도 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모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닥에서만 잡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가권에 올라왔을 때도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저보고 오늘 매수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렇게 정고점 구간에서 한번 좀 비중을 살짝 담아요. 그리고 눌린 거를 대비해서 비중 조절을 하겠다라는 뜻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 하나의 파동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현대로템 최종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현대로템이 월봉에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보시면 지금 정배열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밑바닥에 이미 매물대가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지금 두꺼운 매물대가 있다라는 게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고가로 올라갈 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크게 실리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급등락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되게 빠르게 올라가는 대신에 떨어질 때도 갑자기 순간순간 퍽퍽을 할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현대로템 보시면 이런 식으로 5월 12일에도 갑자기 마이너스 15%. 이게 순간적으로 놀래거든요. 그래서 회복도 빠르죠. 이런 게 지금 이 고가권, 그러니까 신고가 나오는 패턴이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현대로템이 갑자기 막 급락이 나온다 해가지고 떨어질 때 매도하시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전에 항상 전조 현상이 나오니까 이것만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